국민의힘은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 이게 꿀잼 정치가 내린 결론입니다. 무슨 말이냐. 중진이건 찐윤이건 다들 현 장동 혁체제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대로는 총선에서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 나올 권영세나 곽규택 전부 다 맥락이 일맥상통합니다. 한동훈이 지금 당장 복당해서 세를 넓히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다들 한동훈의 능력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내어서 공인하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동훈 의원께서 하실 일은 지금처럼 계속 그들에게 관대한 제스처를 취하며 국힘 속으로 스며드는 것입니다. 차기 당권을 노리는 사람들, 안철수 같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것은 그냥 관대하게 넘겨버리면 됩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들이 한동훈 의원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국힘으로 복당했을 때가 두려워서 벌써부터 견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하여 싸우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보다 대인배의 모습을 지지자 및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서 오히려 한동훈이 복당해서 국힘을 개혁해야 한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꿀잼 정치의 생각입니다. 저들이 무서워서 발버둥을 칠수록 한동훈 의원에게는 기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변함없는 전폭적인 응원입니다. 오늘 영상에 우리의 찐한 신지호 의원이 나오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의 멤버십 가입 덕분에 이 무더위에 꿀잼 정치 더 힘내서 좋은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저는 반드시 돌아간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보수 재건과 그리고 북부의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는 것 이걸 하려고 나왔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어제 민주당 이제 김한규 의원이랑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 이제 뭐 김한규 의원은 SNS나 언플하지 말고 국회에 오셨으면 좀 법안을 내라라고 하면서 믿었던 경비원이 오히려 큰 사고를 쳤던 기억이 선명한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고 쳤던 경비원들이 나설 일이 아니다 이제 한동훈 의원의 이제 말에 또 반박을 했고요. 이제 한 의원은 공개 토론하자 또 이렇게 제안을 했군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 뭐 비유 가지고 뭐 비유가 적절했는가 하는 거는 본질이 아니니까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한동훈 의원은 지금 법사위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제까지 이렇게 중대한 법 개정이 있으면요. 그 국민적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 있잖아요. 그럼 공청회라도 한번 엽니다. 공청회라도 한번 열어요. 그래서 거기에 민변 변호사도 나와라. 여성단체 회장님도 나와라. 뭐 피해자 과거에 뭐 이렇게 경찰 수사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자들 나오고 또 찬성하는 쪽도 나오고 해서요. 적어도 그런 정도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충분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근데 무슨 속도전 얘기하잖아요, 속도전. 이게 누가 정한 속도예요, 이게. 꼭 속도전 얘기하니까 북한 노동당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무슨 이런 거 갖고 국민들의 그 안전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이게 뭐 그냥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갖고 공청회 한번 제대로 치르지 않고 뭐 하는 거고 국회의원들끼리도요, 얼마든지 토론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채널 A 여기서도요, 저 한동훈 누구의 김한규 둘이 불러다 한번 해보세요. 해볼까요? 한번 나와주십시오. 해야 돼요. 한번 나와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아니 뭐 한동훈 의원의 문제 제기하고는 별개로 저는 야당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데 야당이 검찰개혁 전체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하자가 정확히 얘기하면 국민의힘의 의견이에요. 수사기소 분리도 됐고 그냥 검찰이 수사지휘도 다 하고 수사 개시도 다 할 수 있는 시대로 돌아가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대체적 속내거든요. 그것도 국민들로부터 제가 보기에 인정받기가 어렵고 검수완박 해놓으니까 검수원복했잖아요. 시행령 만들어가지고 그 폐해는 없었습니까? 거기 앞장섰던 분이 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비판받을 지점이 충분히 있고 그동안에 그런 속도전이라는 민명하에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뭉개고 당한 밖에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휘둘렸던 게 사실인데 이제 조금씩 좀 이성적인 그런 접근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저들 못 간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면 전권 송치하고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을 수사지휘권을 다시 검찰한테 주는 그러니까 수사지휘에 준하는 보안수사 요구권 그럼 폐지해도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장윤기 사건과 같은 것들을 이 보안수사 요구를 통해서 수사 지휘에 준하는 보안수사 요구를 통해서 다 분별해낼 수 있어요. 물론 검찰의 업무는 폭증하겠죠. 전권 송치를 받으면은 뭐 이렇게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보안수사권 폐지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내놓은 대안 뭐 킥스가 어떠니 뭐 또 뭡니까 30일 기한 주고 그때 안 하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걸 하느니 아니 30일 내에 보안수사 요구 받으면 올린다니까요. 똑같이. 보안수사 해봤는데 결론이 똑같아요. 그럼 계속 핑퐁 치게 돼요. 그럼 피해자는 그 와중에 증거는 사라질 수 있고 피의자가 뭐 도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해결이 안 돼요. 때문에 지금 문제는 민주당의 얘기하는 대안이 대안 같지 않아서 지금 네. 더 비판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게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의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바로 잡으면 된다. 바로 잡으면 된다. 공론의 장을 음. 좀 제대로 좀 열어서. 열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가 오늘 아침에 눈에 띄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어제 이 국민의힘에서는 보안수사권 관련 토론회가 있었고 거기에 장동혁 대표, 정정식 원내대표, 투톱이 이제 모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된 목소리를 좀 나왔다. 또 여기에 더해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그리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까지 포함해서 이게 법약권으로 이번에 이제 보안수사권으로 좀 뭉치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어떤 특정 이슈에 네. 대해서 동일한 입장을 낼 수는 있는 거고 지금 네. 이 보안수사권 문제가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장동혁 대표 당신 계속 올해 임기 다 채우세요 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뭐 공동 대응 네. 그 자연스럽게 결과적 공동 대응이 될 수가 공동 있겠죠. 대응이, 네. 근데 이런 필요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이게 당내 불가피한 그 뭐 충돌이 있을 때는 뭐 하더라도 또 뭐 대여 투쟁을 할 때는 네네.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을 때는 또 그렇게 하고 하는 게 필요하죠. 네. 이게 뭐 정치권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네. 거는 자 주말 사이에 어제도 뭐 저희가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워낙 파급효과가 커서 일요일에 안철수 의원이요 기자회견을 긴급 기자회견을 또 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혹시 창당 생각이 있으면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창당은 안철수 의원이 전문가 아니신가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견제죠, 견제. 그러니까 경쟁자로서, 잠재적 그렇게 경쟁자로서 얘기하시군요. 견제인데, 저는 이제 그런 견제는 별로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적은 가까이, 동지는 가까이, 적은 네. 더 가까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그 중진들이나 예. 특히 이제 차기 대선을 생각하는 분들을 보면 이를테면 한동훈이라는 경쟁자를 그냥 아예 배제하려고 합니다. 아예 리그에서 빼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리그에 넣고 네. 리그를 키워서 거기서 이겨야 네. 이제 본인도 더 커지는 거고 네. 그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다 떨궈내고 자기들끼리 만만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경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자체가 경쟁력이 없어요. 판이 안 커진다. 네, 파이를 예. 키워야죠 예. 일단은. 그런 면에서 저는 안철수 의원의 저런 말씀이 좀 아쉽고 첫 번째로. 네. 두 번째로는 약간 빈정이 상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음. 법정 증언한 것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 점은 이제 친한계 스피커라는 분들도 음. 조금 톤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결국에는 이제 되돌아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공격받으니까 약간 이제 빈정이 상해가지고 어. 당 밖에서도 저러는데 당 안에 들어오면 거의 절대시하려는 거 아니냐. 네네. 한동훈의 모든 언행과 한동훈의 모든 판단이 우리 모두의 정치적 기준이 돼야 되냐. 예. 그런 사람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어. 배제한 건데 아니 뭐 정치를 감정 가지고 합니까? 피차간에 그 대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한동훈 의원이 한번 찾아가라 안철수 후보를 오. 오해가 있었다면 예. 그 피차간에 그런 오해는 풀고 네.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든 일을 다 어. 시시비비를 따져가지고 내가 옳고 네가 그러고 예.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보면 국민의힘이 약간 음. 만인의 만인의 투쟁 비슷하게 돼가지고 계속 그런 일이 반복돼요.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조금 정치적으로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 기회를 못 살리고 있어요. 아. 최근에 당 지지율 떨어지고 네. 장동혁 대표는 나홀로 장애투쟁 음. 계속 나가고 음. 있고 원내대표는 장동혁 주저앉히기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이러고 있고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지방선거 이전 상황으로. 하나도 잘 안 된다. 그에 대해서 별로 네. 문제의식들이 없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안철수 예. 의원의 최근에 이런 좀 그 한동훈 쪽을 향한 뭐 약간 도발적 그 언행이라고 그럴까요? 네. 이런 거 이제 포스트 장동혁의 주자로 음. 본인이 이제 좀 안철수 의원 본인이? 예. 예. 본인이 그 야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공격을 당한 한동훈도 별로 기분이 유쾌하진 않지만 네네. 그걸 구경하고 있는 장동혁도 유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봐 안철수가 이제 나 다음에 지가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래갖고 한동훈 때리는구나. 나랑 겹친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죠. 나는 그만둘 생각이 없는데 예, 예. 저거 봐라 안철수 웃기네. 그러니까 공격당하는 한동훈도 기분 네. 나쁘지만 예, 예. 구경하는 장동혁도 기분 안 그럴 좋아요. 수 있다. 네. 근데 별다른 입장은 안 내셨더라고요. 아 저도 근데 그거 뭐라고 구경하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거를. 더군다나. 자기하고 입장이 같은데. 그런데 네. 이게 지금 뭐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이제 예. 장동혁 당권판도 그렇고요. 예, 예. 이게 되게 그 안타까운 일인데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한동훈 복당 문제를요. 예. 자기들이 어떻게 그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해결의 솔루션이 있어요. 네네. 정치적 솔루션이 있고 법적 솔루션이 있어요. 김종혁과 배현재는 법적 솔루션을 통해서 네. 깔끔하게
끝났어요. 근데 한동훈은 그런 가처분 소송이라는 거 말고 정치적 해결을 도모하자 해서 그 어려운 무소속 부산 선거판에 뛰어들어서 네. 거기서 그 상환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민심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민심을. 네네네. 국민이 선택을 해준 거 아니에요. 판정을 내려준 거 아니에요. 그 민심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잖아요, 지금. 안 받으면서 뭐 당권파는 당권파대로 뭐 말도 안 되게 무슨 범죄자라느니 그 사람 판사한 사람 맞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 뭐 이런 거 험한 얘기를 하고 안철수는 본인이 뭔데 당신 뭐 얼씬거리지도 마라. 이런 건데. 그래서 자꾸만 그러니까 이 부산 북갑에서 승리한 거는 한동훈을 보라는 게 아니라 그 한동훈을 선택해준 그 민심을 보라는 거고 국민의 판정을 보라는 거고 그거를 그래도 받아들이는 그 자세는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지금 이 사람들이 다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본인들이 어떤 완력을 가지고 네, 기득권을 가지고 한동훈 들어오는 것을 계속해서 막으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법적 솔루션도 아직까지 유효해요. 네. 아직까지 유효한 거예요. 그 대단한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자기들이 네. 이제 못 들어오게 막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박원석 의원님이 좀 아쉽다라고 평가를 하신 그 부분은 이제 승리 이후에 어쨌든 간에 한동훈 의원도 국회에 입성을 했고 하니까 이게 좀 단일 대우로 뭔가 뭉치는 목소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뭐 만인의 투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예. 뭐 그 장동혁 대표 가족상 뭐 조문간 것도 예, 그 예. 만인의 투쟁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주로 이제 그 이거예요. 네. 예 한동훈 의원 쪽에서 한동훈 의원 본인이 누군가를 먼저 공격하고 한 거는 6.3 선거 이후에는 별로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공격이 오면은 뭐 최소한의 방어를 하던가 그런 네,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장동혁의 임자는 난데 네. 그 차원에서 지금 한동훈 때리게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교통 정리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예. 예. 근데 어쨌든 뭐 이제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말씀을 하신 거는 증언을 했는데 나는 이게 사실 틀린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사실 다 얘기했을 뿐이다. 그 정확하지는 않아요. 예, 예. 정확하지 이게 않아요. 이제 예. 전원을 네. 증언한 거잖아요. 네, 네, 네. 본인이 들은 예. 얘기를. 근데 한동훈 후보가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한동훈 의원이. 근데 이제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 담장 넘어 네. 들어가고 있다고 해서 그 뒤로는 일관되게 이제 국회로 얘기를 했다. 네. 양측의 약간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까지 비화할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도 한동훈 의원도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 네. 이제 보수 재건이라고 표현을 하든가 뭐 보수 혁신이라고 표현을 하든가 네. 거기서 이렇게 견해 차이가 큰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해관계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정치적 경쟁자일 수 있기 때문에 미묘한 네. 이제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뭐 얼씬도 하지 말라 그러고 창당하라 그러고 그에 대해서 또 이제 한동훈 의원은 별말 안 하지만 친한계 스피커들이 저 네. 정신 나갔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이럴 문제는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의를 생각하면 네. 이런 문제는 거기에 또 이제 개입되어 있는 감정 문제는 조금 풀고 예. 어떻게 보면은 협력할 일이 더 많은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서로 배척하기 시작하면 네. 그러면 4분의 1이잖아요. 근데 게다가 또 이준석 의원까지 여기 껴가지고 그렇죠. 안철수 말이 맞다 이러고 있으니까 더 이게 이제 그런 거 복잡해지는 거죠. 우리 박원석 의원님의 그래서 솔루션은 한동훈 의원이 이제 한번 찾아가라. 그건 안철수 얼마든지 의원 뭐 찾아가라. 정치인들끼리 못 듣고 뭐 있어요. 찾아내라 만나서 가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면 되는데 네. 안철수 의원의 법정 증언이 사실과 배치되는 게 굉장히 많았다 하는 점은 그건 팩트니까. 네, 네. 팩트니까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만남이 또 성사될지는 지켜보기로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그 조갑재 대표의 또 인터뷰도 화제였어요. 안철수 의원이 창당을 꺼내긴 했습니다만 그 다음 날에 또 조갑재 대표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의원의 창당론이 이제 이른바 나왔는데 이 말씀하신 뭐 취지는 이 장동혁 대표가 이제 바라보는 세력과 그런 이제 한동훈 의원의 세력이 이제 하나로 뭉쳐지긴 어렵다. 같이 있긴 어렵다. 이게 말이죠. 예. 그 조갑재 대표님의 그 발언을 거두절미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복당이 불가능해진 상황이 되면 전제 조건이. 네. 그거예요. 복당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네. 창당을 현실적으로 대안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앞에 거는 싹둑 잘라먹고. 그렇군요. 네. 예. 뭐 안철수 의원하고 똑같은 네. 얘기한 것처럼 뭐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창당한다면 응원하겠습니다. 같은 얘기는 아니죠. 네. 네. 전혀 네. 다른 맥락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한동훈의 복당 확률은 99%다. 오. 부산 북갑에 무소속으로 나가서 예. 승리하는 승률보다도 10배, 100배 높다. 오. 이건 아까도 법률적 솔루션도 아직까지 살아있고, 네. 그리고 총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의원들의 나름대로 다 판단이 있을 겁니다. 당내 네. 구성원들의. 어떻게 같이 스크럼 짜고 가야 될지. 네. 그러니까 복당은 99%, 창당은 불가. 이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복당이 그렇게 99%로 가능한데 왜 창당 네. 생각을 네, 하죠?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아니 조금 뭐 이런 얘기죠. 음. 그러니까 조갑재 대표가 아마 뭐 궁극적으로는 제가 네. 불구대천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네. 이거 이제 같은 당으로 못 간다. 그 사람들은. 지난번에 그 말씀하셨죠. 뭐 네.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당장의 과제는 아닐 거 아닙니까 한동훈 의원은. 창당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 네. 아침에. 그게 뭐 위두은이 같은 팬클럽 좀 있다고 창당이 되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이 있어야 되고 네. 세력도 있어야 되고 지역 기반도 있어야 되고 조직도 있어야 되고 명분도 있어야 되고 복잡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창당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결국 예전에 이제 삼김 하고 진보 정당 정도 빼놓고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제 다 흡수되거나 도로 수렴됩니다. 때문에 창당이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러나 뭐 총선용으로 네. 그때까지 복당이 안 된다면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원 포인트로. 근데 지금 뭐 그걸 먼저 상정할 그 이유는 없잖아요. 네. 지금 복당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러고 본인도 복당한다 그랬는데 안 되면 모르겠죠. 뭐 안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혹시. 네. 만약에 총선 임박했는데 그건 그때가 선택할 문제지. 지금 뭐 친한계에서 창당 이런 거론하겠습니까? 네, 또 이렇게 야권 이야기까지 또 두 분과 함께 정치 속풀이 함께 진행해 봤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한동훈 네네. 의원 복당 문제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예, 예. 지난 선거 과정 중에서 한동훈 후보 복당 문제 거론하셨는데 예. 지금 어때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그 당시에는, 부산에 이제 북구갑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제 3자 구도보다는 양자 구도로 가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승리해야 되는 방법으로 제시를 했던 것이고, 네. 뭐 그 선거 이후에는 지금 뭐 한동훈 의원 본인도 뭐 당장 복당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고, 네. 또 당에서도 뭐 그것을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이제 안철수 의원님과 한동훈 의원 간에 이제 조금 논쟁이 붙으면서 네. 안철수 의원께서 복당은 절대 안 한다는 갑자기 조금 지금 뭐 당내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가지고 네. 뭐 조금 그렇긴 한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한동훈 의원이 뭐 당장 급하게 복당을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도 시기를 보고 네. 좀 적절한 환경이 됐을 때 복당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것도 시간 두고 판단해보자 이런 생각이신 예, 것 예. 같은데 안철수 의원의 한동훈은 얼씬도 하지 마라 이런 표현은 어떠셨어요? 얘기 듣고. 그게 조금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추경호 네. 그 전 원내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셔가지고 네. 이제 증언을 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한동훈 의원 측에서 왜곡된 진술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그것은 위증죄를 저질렀다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발끈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뭐 영웅적 서사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복당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 나오고 하시는데 지금 뭐 그거는 잠시 그 두 분만의 지금 조금 이슈인 것 같고요. 네. 당 내에서는 지금 당 내의 어떤 내부 분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피로감에 다 좀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이 말은 하지 않지만 좀 소강 상태로 가자. 지금 민주당에서 전당대회 하면서 민주당의 내분이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민주당을 상대로 싸워야지 내부 문제로 지금 소란했어야 되겠느냐 하는 어떤 암묵적인 조금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의원님 예. 개인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 네네. 플랫폼 안에서 같이 정치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다른 저는 생각? 크게 본다면 지금 어차피 대한민국이 정치 지형이라는 게 사실 양당 체제로 굳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를 하려는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한쪽 진영에 같이 몸을 담고 정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 우파 진영의 또 자산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적절한 기회에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창당하면 응원할게 막 이러고 조갑재 대표님은 창당해 네. 막 이렇게 뭐 창당에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런 목소리 예, 내셨잖아요. 예.
어때요, 의원님 생각? 그 창당 이야기는 너무 좀 생뚱맞아요? 생뚱맞으면은 뭐 더 답변 안 드릴게요. 뭐 창당 이야기는 글쎄요, 뭐 한동훈 의원 쪽에서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없대요. 아마 없다고 전혀 그러더라고요. 전혀 그런 말은 언급한 적이 없어서 네. 뭐 새로운 창당의 방법을 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요. 네. 다만 뭐 복당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큰 선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당장 어떤 복당을 또 하면서 또 내부적으로 또 이 피로감만 키우는 것보다 네. 조금 적절한 시기를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죠. 의원님, 그 지방선거 끝나고 예.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는 그런 결과도 나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 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특히 PK에서 네. 20% 넘게 빠졌어요. 예. 원인 진단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실 지난 이제 지방선거와 그 보궐선거 직후에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올랐던 것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제 일부 그 보궐선거 지역에 좀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던 그런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네. 그런 것이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나고 한 달 지난 시점에서는 조금 이제 그런 요인은 제거가 됐고 이제 원래의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로 봐야 되는데 저는 최근에 그 부산 지역 PK 지역에서 20%가 갑자기 하락했다 하는 것은 조금 다음 주 여론조사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튀었다. 예, 최근에 무슨 특별히 뭐 부산, 울산, 경남 쪽에 정치적인 큰 이벤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여론조사에서 특정 지역에 20%가 빠졌다고 하는 것이 조금 뭐 부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좀 의아한 면이 있거든요. 네. 물론 국민의힘의 어떤 내분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또 지지자들의 피로감도 쌓였다고 보여지고 또 부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이 임기를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20%씩 뭐 출렁이는 그런 사건은 없지 않나 싶은데 추가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뭐 갤럽이라든지 다음 주 리얼미터 여론조사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예. 의원님 지난 월요일에 네. 장동현 대표 부산 찾았잖아요. 일요일이었을 겁니다. 일요일에요? 예. 그때 의원님 거기 같이 가셨어요? 참석하셨어요? 저는 못 갔어요. 왜요? 예, 저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네. 토요일에 부산을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일요일 날은 부산에 없는 상황이어서 함께 못했고 아마 부산에서 일정이 맞는 의원님들 한 절반 정도가 네.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거리두기 일부러 하신 거 아니에요? 일부러 일정 잡아가지고 딱 부산에 그렇지 없어요. 않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죠. 예. 뭐 시간이 맞았으면은 네. 같이 뭐 그 시당에서 회의 참여도 하고 했을 텐데 네. 그 일요일 일정이 금요일 날 오후에 통지가 됐어요. 네. 예, 그래서 뭐 그 전에 뭐 피치 못할 어떤 일정들이 있는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참여를 좀 못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도 당대표가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고 당대표로서의 권위와 리더십이 확고하고 그러면 네네. 이렇게 있던 일정도 예. 아이고 나 당대표랑 같이 일정을 함께 해야지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잡아놨던 일정을 취소하기도 하잖아요. 정치권에서는. 근데 뭐 아주 중요한 일정이면 또 못 그럴 수도 있죠. 중요한 일정이셨구나. 예. 뭐 일부 뭐 언론이나 뭐 예. 소문 같은 경우에는 집회오라고 막 장동영 대표나 측근들이 전화를 하면 네네. 의원들이 좀 피하기도 하고 좀 핑계대고 안 간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장외 투쟁에 대한 일단 인식 자체가 지금은 원 내에서 어떤 조금 민주당과의 대립각을 세워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무슨 장외 투쟁하는 것이 지금 시기상으로 맞나 네. 하는 좀 생각들은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장외 투쟁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뭐 저희 당원이라든지 뭐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방식이 맞지 않나. 다른 어떤 그 집회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장외 투쟁을 이끌어갈 수는 없지 않냐 네. 하는 그런 생각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막 피켓 시위도 하잖아요. 그럴 때 네네. 막 그 피켓에다가 제명아 막 이런 식의
1인 티켓 들고 계셨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뭐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글쎄요, 그게 뭐 누구 아이디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차피 당 대표가 공당의 대표잖아요. 네. 근데 그걸 마스크를 하고 참여하고 하더라도 어차피 누가 참여했고 하는 것은 다 이게 확인이 되는 상황인데 네. 이제 공당의 대표가 여기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것은 조금 당 내에서도 조금 이거는 품격에 조금 고려할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피켓 시위하고 장애 집회하고 이런 것들 제1야당 네. 대표로서 조금 좀 아쉬운 행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중도층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좀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조금 중도층에 거부감을 주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우려는 조금 귀담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좀 여러 말씀을 장 대표나 측근들에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쇼 첫 인터뷰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죠. 권영세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의 당내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예, 오래간만에 예. 또 이 목동에서 뵙게 됐습니다.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예. 다른 한편으로는 뭐 잘 못 지내고 있지요. 요즘 상황인지라. 당의 상황이. 예, 당 상황도 그렇고 나라 상황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 나라는 어떻게 보십니까? 나라도 굉장히 어렵지요. 음. 지금 뭐 그저께 이 이란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고 그랬지 예.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뭐 20% 통행료를 받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런 거가 우리가 호르무즈를 통해서 원유 수입하는 게 거의 뭐 90% 이상 아닙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 그 경제가 이 기름 가격에 굉장히 크게 연동이 된 상황에서 조금 사실은 그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나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 차량 뭐 2부제인가요? 그거 2부제 지었죠. 그것도 뭐랄까 그만두고 그랬는데 다시 이제 기름값 문제라든지 또 이제 거기에 부수해서 안보 문제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면은 우리는 대체적으로 국제적인 관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안보뿐만이 아니라 예. 경제 모든 면에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 앞날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너무 국내 정치에 매몰돼 있다. 어떤 우리가 진짜 나라의 어떤 경쟁력 발전에 중요한 예. 이 국제 문제에 대해서 글로벌한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도외시하고 국내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여당의 역할 문제 또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부분을 좀 뒤에 다시 또 여쭤보기로 예. 하고요. 나라가 위기라는 부분에서 여쭤봤고 당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뭐 당도 위기고 정치도 위기고 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중진이니까 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으로만 보신다면요? 예, 뭐 민주당도 뭐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뭐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데 그 지금 우리 당 입장에서는 지금 남의 당 싸움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정도의 처지가 아닙니다. 예. 우리 당에서도 이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한 그 비판 문제 또 그리고 한동훈 의원 이제 의원이지요. 예. 여기와 관련된 문제 서로 싸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짚어두고 싶은 부분은 이 둘 다 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쪽도 예. 그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도 그 이제 지방선거 직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지방선거 전에도 그랬고 지방선거 결과는 뭐 저는 처음부터 이건 우리가 진 거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만은 예. 거기에 대해서 대표로서 이 책임을 지는 거가 그 원칙인데 그거를 놔두고 또 놔두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게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했으면 우리 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로서 이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을 한다면 그래도 이 남아 있을 예. 그럴 어떤 이유가 될 텐데 지금 당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 고민을 하지 않고 지금 참정권 문제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 부분 가지고 어떤 장외 쪽으로만 도는 부분은 우리 당이 앞으로 건강하게 발전해서 내년 총선이라든지 그 이후에 대선까지 우리가 이제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부분은 다시 또 예. 저기 질문이 나오실 텐데 어쨌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당이 뭐 그리고 또 이게 한쪽을 비판하면은 예를 들어 장을 비판하면은 뭐 친한파고 한동훈 의원 쪽을 비판하면은 뭐 저기 친장파다 무슨 예. 윤호개인이다 어쩌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크게 잘못된 부분이다. 언론도 어느 정도 거기에 지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우리 당에는 한동훈 의원과 장동혁 대표 이런 물론 우리 당을 대표하는 인물들 중에 두 분이지만 예. 이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두 분들이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당에 많다. 굉장히 많다. 권영세 의원님도 예, 두 사람 다 문제가 있다고 두 생각하시나요? 사람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국민의힘 얘기를 좀 더 여쭤보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당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장동혁 대표는 그걸 준비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죠. 총선 대선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우선 의미로서의. 지선 패배 이후에 어떤 예. 그런 기구가 설립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이제 그 당내에서 분출이 되거나 이런 거가 없었지 않습니까? 일반 예. 의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는데 지도부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전혀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최근 당이 바뀌어야 하고 그 바뀌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아마 조만간 그 계획을 내놓을 것이다. 그리고 바뀐다면 가장 핵심은 사람을 바꾸는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꾼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이 표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두 분 다 지금 뭐 한동훈 의원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바뀌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 예. 셈인데 이 한동훈 대표를 먼저 잠깐 얘기를 하자면 뭐 보수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보수가 어떤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한마디 한 게 없습니다. 예. 뭐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반대했다, 탄핵에 찬성했다 이거가 뭐 본인이 내세우는 거에 다한데 그거는 뭐 우리 당에서도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대해서는 수용한다 이런 거는 뭐 우리 당이 전체가 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지금 개혁의 본질이 사람을 바꾸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사람을 어떻게 바꿉니까? 지금 뭐 기존의 의원들을 바꾼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당원들을 바꾸겠다는 얘기인지 그건 뭐 둘 다 불가능한 얘기고 예. 당의 노선을 바꾸는 거 우리가 우리 당이 구체적인 그 정책들에 대해서 어떤 노선을 취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우리가 이 성찰해보고 예. 어떤 노선을 취하는 게 우리 국민들로부터 다시 이 지지 내지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게 사실은 우선입니다. 우선이야. 예, 총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이런 부분들의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아직은 지금 총선보다는 지선 이후에 지선에서 나타난 민심이라든지 예. 이런 걸 반영해서 우리 당을 바꾸는 게 급한데 이런 노력은 전혀 안 보이고 지금 거의 뭐 이제 지선 이후에 2달이 거의 다 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물론 뭐 이 소위 올림픽공원 참정권 부인 부정 사태가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예. 그거에만 매몰돼서는 아니고 우리 당은 당대로 당 개혁에 대해서 어떤 그 시작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뭐 다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그 옳은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당을 이렇게 바꾸겠어요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뭐 뭐 증진들과 상의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전혀 없고요. 전혀 예. 없고 거기 또 근데 결론식으로 얘기하는 게 사람을 바꾼다는 문제인데 사람을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예. 한번 뭐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몇몇 반발하는 의원들을 징계한다든지 뭐 그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컨대는. 예, 근데 징계 부분이 뭐 뭐 중요한 이슈고 그러니까 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예. 징계한다 그래서 당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당의 어떤 태도 면에서 이게 하나의 당이냐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 당의 혼란이 있는 부분은 그 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문제가 예. 있다고 동의를 합니다만은 거기 그런 그 이 혼란이 없더라도 당이 단일 대우로 간다 하더라도 그 단일 대우로 가는 방향이 잘못됐다면은 그게 개혁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예. 지금의 당의 노선은 네, 예.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당은 사실은 당의 노선은 그 솔직히 얘기해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에 반대다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반대 민주당 물론 반대 뭐 노선이다. 민주당이 워낙 뭐 이상한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상한 그 이 방향들 뭐 사법개혁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뭐 여러 가지 특검 공소 취소 또 뭐 지금의 그 수사권 완전 박탈 이런 부분까지 이거 사실은 우리 당이 그거를 반대하는데도 좀 힘겹고 뭐 아시다시피 필리버스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예. 뭐 그 일시적으로 자기 집에도 좀 있었고 그랬습니다만은 그거조차도 힘든 문제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당이 뚜렷하게 어떤 방향을 가야 된다 보수 정당으로서 지금 보수가
이게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이제 앞으로 계엄 안 하겠다. 그리고 뭐 그런 일이 있으면 탄핵 찬성한다. 그거는 뭐 우리가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고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 부분이니까 그 새롭지도 않은 일이고 그 외에 어떤 이 구체적인 경제 정책이라든지 뭐 안보 관련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칠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정치 행태에 있어서도 고칠 부분은 없는지, 단지 뭐 당에 대해서 비판이 없어야 된다 이런 거 말고 그런 알겠습니다. 식의 어떤 조금 더 본질적인 당연히 깊은 문제로 어떻게 어떤 정책 노선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런 부분 최근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해서 이 국민의힘 표의 정책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제가 기억하는 게 반값 전세인가요? 그거가 잠깐 나왔다 들어간 뒤에 우리가 지방선거라면 이제 뭐 주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민생 정책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이 개별 후보들의 입을 통해서는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다. 우리가 제시한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그리고 그냥 민주당에 대한 반대만 지금까지 있었다. 그렇죠. 물론 뭐 관련돼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걸, 민주당에 대한 반대조차도 굉장히 힘에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워낙 이상하게 밀어붙이니까 그런 이게 뭐 제가 우리 당이지만 우리 당에 대해서 스스로 비호하자면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가지고는 우리가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 당이 어디로 가야 되냐의 노선에 대해서는 없고 고민도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누구 뜻을 더 따라야 대해서는 약간 얘기들이 좀 달리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당원이냐 국민이냐 뭐 그렇죠. 이 정점식 말씀이시겠죠. 원내대표는 국민을 지향하는 정당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바로 그날 장동혁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당원 중심의 정당이 돼야 된다. 이게 그냥 해석하자면 중도 보수를 지향해야 되느냐 아니면 강경 우파 또는 강경 구구의 세력을 따라야 되느냐로 해석될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 뭐 국민과 당원 어디를 더 그러니까 어느 중심의 정당이 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뭐 좀 그냥 이 좀 추상적인 뭐 이 철학적인 문제 비슷하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얘기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거겠죠. 근데 그것도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뭐 다 맞습니다. 국민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것도 맞고 당원을 중심으로 해서도 맞는데 근데 문제는 거기가 상충이 될 때는 어떻게 가느냐 부분이 되겠지요. 근데 정당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정의상 이게 선거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위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선거 승리하려면 당원들 득표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지 선거를 승리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당원들의 뜻을 존중하되 당원들의 뜻이 국민과 다르다면 우리 당원들을 설득해서 국민들과 뭐라 그럴까요? 민심에 더 부합되도록 가야 된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득해서 끌고 나가서 결국은 선거에서 이기는 그런 정당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권영세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장동혁 대표는 그럼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에서 나왔듯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은 상태고 그러니까 문제지요. 지금 또 좀 우리 뭐 다른 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정당의 문제가 어떤 당내에서의 어떤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이게 이거 일반 국민들의 생각하는 전혀 괴리된 주장들을 계속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뭐 이 부정선거 같은 부분도 되겠고 이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뭐 장동혁 대표나 한동훈 의원이나 다 마찬가지인 게 지금 당 전체를 생각하고 보수 세력 전체를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거 어설픈 진보 좌파 세력들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게 보수 세력이 승리하는 걸 목적으로 삼아야지 그 안에서 그게 이 대표 주자가 내가 돼야 된다라는 어떤 작은 사적인 자기 욕심에 앞세워서 이 당 혹은 보수 세력을 희생시켜가면서 이 자기의 이익을 앞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두 사람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장동혁 대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장동혁 대표는 그러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뭐 건가요? 둘 다 그렇다 이 얘기를 드린 거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 뭐 당연히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당의 어떤 개혁보다도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그거 지금 당하고 연결도 안 된 상태에서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장애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뭐 하는지 우리 당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일단 부정선거, 재선거 피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피켓팅이 정확하게 부정선거인지 아니면 부실선거인지 부정선거입니까? 부정선거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부실선거가 도를 넘어서 그게 부정 정도다라는 의미의 부정선거라면은 동의를 합니다만은
누군가가 애초에 뭐 거대한 음모를 가지고 조작을 해서 선거 결과를 뒤집고 있다. 뭐 이런 의미의 부정선거라면 예. 그거는 그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합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래서 장동현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2월까지 뭐 기다릴 수 있겠냐 사퇴 논의를 사실은 빨리 하겠다는 취지의 말로 해석되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진행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권영세 의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정전식 대표가 뭐 얘기는 안 했지만 뭐 취지는 그런 말씀인데 저는 처음에 그 선거 직후에 나와서 사실은 거의 제가 제일 먼저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가 진 거고 민주당이 무슨 자기들 전당대회 목적상 뭐라고 얘기하든 우리가 진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그 책임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쯤은 나중에 이 지도 체제가 어떻게 되든 이 장 대표는 사퇴가 필요하다. 예, 그렇지 않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도부가 이 책임지는 모습을 장 대표가 안 진다면 우리 지도부 전체가 그 책임지는 모습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은 그러면 최고위원들이 물러나서 지도부가 어쨌든 다시 바뀌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뭐 저는 그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뭐 신동욱 최고위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과는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뭐 있습니까? 간접적으로 좀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조금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예, 애매한 것 같은데 근데 뭐 전체적으로 그 몇 분을 빼놓고는 이게 지도부의 책임이 있고 이게 뭐 그 책임을 구체적으로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신동욱 의원을 비롯해서 다 그 동의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 얘기를 쭉 리더십에 관한 얘기도 해봤는데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고 했고 그러면 한동훈 의원에게는 보수 재건의 어떤 역할을 맡길 수는 없다고 보십니까? 뭐 제가 지금 뭘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는지 뭐 제가 알지 못합니다. 과거에 뭐 어떤 뭐랄까요, 뭐 콘서트, 토크 콘서트나 이런 데서 얘기한 거 보면은 뭐 상식, 중심, 공정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정도 굉장히 해석하기가 복잡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상식이라는 것도 지금 민주당이 이상한 그 방향을 끌고 가면서 다 상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 그 어떤 추상적인 가치 외에 구체적인 사실도 이게 무슨 대안적인 사실 뭐 그러면서 이게 어느 게 사실인지가 헷갈리는 상황에서 지금 이 보수의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추상적인 가치들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보수의 가치다 얘기를 하는 거는 아무 얘기를 안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깥에서 뭐 조갑재 그 선생이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당을 만들어서 뭘 하면은 그건 말아서 추구를 하겠지만 그리고 보수 가치에 대한 경쟁이 시작이 되겠지만 우리 당에 들어와서 보수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는 한동훈 대표는 소위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소명이 있어야 된다. 사과는 했지요. 이게 추상적인 사과가 아니라 뭘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냥 뭐 잘못됐다 이런 정도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정확히는 이제 몇몇에서 가족이 여기에 대응하면서 여러 윤석열 부부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과 기사를 링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이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가족만 한 건지 본인이 한 건지 부분에 대해서 밝혀진 게 없고 그다음에 단지 이게 사설이나 비판적인 걸 링크를 했다 이것만인지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게 있는지 이런 것도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수사가 진행이 된다 그럽니다만은 그리고 그런 부분을 링크하는 부분도 이게 과연 뭐 제명까지 그런 게 갈 일이냐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만은 이게 익명 게시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당의 어떤 지도부라든지 의원 정도가 되지 않는 일반 평당원이 이 당에 대한 발언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그걸 좀 더 마음 편하게 그런 의견들을 반대 의견이라도 제시를 해라 해서 익명 게시판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표의 가족이 지금 익명 게시판에 들어와 가지고 익명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자체로 그 당을 대표할 자격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단도직입적으로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마땅치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그게 뭐 당장 지금 복당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봅니다. 앞서 이제 정동혁 대표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친한 게 또 일부 의원들은 한동훈 의원이 차기에 보수에 물론 뭐 오세훈 시장도 있지만 어떤 유력한 뭐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권영세 의원님 혹시 그 자리에 가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뭐 누구나 다 리더를 생각을 하지요. 일부에서는 사실은 권영세 의원님이 불법 비상계엄위원회 비대위원장을 맡았고 당의 지금까지의 노선은 사실은
애초에 당시에 설정을 잘못해서 노정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예. 당시의 노선을 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당시에는 그 이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예. 그 당이 그런 그 정국에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진 이 대선에서 우리 후보를 준비하는 게 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당의 어떤 노선을 정하고 좀 시간을 가지고 예. 그 큰 선거에 임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그때는 뭐 몇 개월 내에 선거가 이루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럴 틈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후보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예. 하는데 우리가 10초. 우리가 그냥 선거 관리만 해서 그냥 뭐 안전하게 지는 거를 선택하는 게 과연 옳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라도 용을 써보는 게 옳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제 알겠습니다. 길이 맞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일각에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감정적인 반발을 했더라고요. 제가 제의드립니다. 그렇게 뒤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국민들 앞에서 저와 보안 수사권이 왜 필요한 이 폐지가 왜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토론하자라는 제의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제의를 한 다음에 많은 방송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요. 뭐 CBS 한판 승부 등 여러 방송에서 언제든 이런 공익적 토론은 방송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뒤로 숨지 말고 나서십시오. 이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누구라도 좋습니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동훈 의원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꿀잼 정치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는 마음 하나로 채널을 열었고 동료 시민분들의 응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독자 1만 5천 명이 넘었고 167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꿀잼 정치는 매일 한동훈 의원을 위해 밤낮 없이 주말 없이 영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멤버십 가입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동료시민 정순근님, 김종상님, 커피 한 잔 첼리니님, 전영재님, 리님, 미자금님, 손은희님, 최성태님, 슈퍼캡틴 마스터님, 노윤옥님, 이미출님, 주한식님, 최순털님, 영님, 이상태님, 비비빅님, 김채환님, 오청호님, 김정호님, 정민재님, 에밀엑스피님, 임승승장군님, 김성희님, 최청평님, DH님, 나나나님, 덴마님, 이영주님, 주성매님, EI7PW님, 이재니님, 미소님, 김명선님, 안대준님, 정순근님, 김영우님, 라이언님, 김경남님, 은하님, 차이용님, 정환식님, 중일남님, 조홍현님, 이광래님, 김종상님, 이수님, 효지민님, 임경욱님, 3S님, 노영희님, 조윤경님, 준섭채님, 영희김님, 서석호님, 황명희님, 김정자님, 김숙하님, 정은식님, 알프스님, 이성자님, 오디세이님, 최태자님, 이창열님, 김성수님, 김미희님, 오정수님, 신동수님, 한동훈의 헌법과 상식, 사실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더 나은 영상을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최선을 다하는 꿀잼 정치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